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뇌라는 거대한 도시를 이루는 뉴런들이 어떻게 자기는 동안에서 엄청난 속도로 전기를 쏴보내는지, 즉,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의리적으로 뚝 끊어진 공간, 여기 보이는 이 시냅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끊어진 계곡을 넘어서 어떻게 신호가 전달되는지 그 은밀하고도 경이로운 대화의 현장, 시냅틱 트랜스미션, 시냅스 전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지도부터 보고 갈게요. 제 왼쪽이 신호를 보내는 쪽, 프리시냅틱, 전시냅스 쪽이고, 오른쪽이 신호를 받는 쪽, 포스냅틱, 후시냅스 쪽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전기 신호,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이 축삭을 타고 우르르 달려옵니다. 하지만 낭떠러지를 만났죠. 이 낭떠러지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그냥 전기가 점프할까요? 아니면 다른 수단을 쓸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 미스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재미난 영상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7년 미국 UNC 대학 연구진이 살아있는 암컷 마우스의 쥐의 그중에서도 사회적 보상을 담당하는 시상하부 MPOA, Medial Preoptic Area라는 지역의 뉴런들을 이광자 현미경, 투포톤 이미징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이광자 현미경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에서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암컷쥐가 매력적인 수컷의 냄새를 맡거나 상호작용할 때 이제 화면에 보이는 뇌신부 시상하부 MPOA 뇌 지역의 뉴런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연달아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뉴런 하나가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수백, 수천 개 뉴런들이 시냅스라는 다리를 통해서 서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분 좋다라는 이 사회적 보상과 사회적 행동을 연산해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잡한 네트워크 연산이 가능하려면 단일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정보 전달이 아주 빠르고 정교해야겠죠. 시냅스 전달은 기본적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이에요. 화학 시냅스에서는 보통 한 방향, 이제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용어가 보낸 쪽은 프리시냅틱, 받는 쪽, 표적 세포는 포스냅틱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시냅스 간극, 시냅틱 클래프트라고 쓰인 곳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그 이 왼쪽에 주머니, 베시클들이 잔뜩 들어있는 곳이 보내는 쪽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받는 쪽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이제 보내는 쪽이 위쪽, 그리고 받는 쪽이 아래죠. 그리고 시냅스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정기적 시냅스, 그리고 화학적 시냅스.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들은 다 화학적 시냅스들이에요. 보통 수식 없이 그냥 시냅스라고 말하면 화학적 시냅스를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1897년 이 찰스 셰링턴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신경생리학자가 반사작용을 연구하다가 뉴런 사이에 무언가 연결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시냅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스어로 꽉 쥐자, 결합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했어요. 그런데 20세기 초반 신경과학계는 이 시냅스를 두고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신호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당연히 전기가 직접 건너갈 것이다 라고 주장한 스파크파와 화학물질이 분비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수프파의 대결이었죠. 이제 비유가 아니라 진짜 The Spark and Soup Debate라고 불렀어요. 20세기 신경과학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이제 셰링턴은 리플렉스 연구를 통해서 이 전달 과정이 단순한 전선 연결보다는 훨씬 느리고 복잡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기 흐름이 아닐 거라 의심했죠.
자,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결정적 실험을 소개합니다. 오토 레위 혹은 레비의 아주 유명한 개구리 심장 실험이에요. 아니, 재밌게도 이 엄청난 실험 아이디어는 레비가 자다가 꾼 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부활절 전날 밤에 레비는 꿈에서 힌트를 얻어 벌떡 일어나 메모를 갈겨 쓰고 다시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자기 글씨가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아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벨상이 날아갈 뻔했죠. 다행히 다음날 밤에 같은 꿈을 꿨고 이번엔 아예 새벽 3시에 연구실로 달려와서 이 실험을 해버렸습니다.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첫 번째 심장을 전기 자극했더니 이렇게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미주신경은 심장과 뇌를 연결해주는 이 전선과 같은 신경이에요. 그리고는 이 담가둔 이 첫 번째 심장을 담가둔 소금물을 뽑아서 신경이 없는 이 두 번째 심장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심장도 느려졌어요. 전기가 아니라 용액 속에 어떤 물질이 신호를 전달했다는 완벽한 증거였죠. 이거를 베이거스 더프, 어떤 물질이라고 불렀고, 베이거스 너브에서 유래한 훗날 이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뇌비는 또 이 화학 시냅스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타죠. 수프파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야사가 아니라 오토 레비가 자서전적 기록과 여러 강연들에서 직접 밝힌 이 신경과학사의 굉장히 유명한 실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꾸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꼭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파크파의 수장이었던 이 존 에클스가 1951년에 자기 자신의 실험 결과에서 IPSP, 이따 배웁니다. 과분극 현상을 관찰한 후에 억제는 전기로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패배를 아름답게 인정한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후에 그도 화학적 시냅스 연구에 매진해서 1963년에 이렇게 노벨상을 또 수상을 했어요. 화학적 시냅스가 대세이긴 하지만 스파크파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뇌에는 이 전기적 시냅스, 엘렉트리컬 시냅스도 존재를 해요. 이 전기적 시냅스는 갭 정션이라고 불리는 아주 좁은 터널로 두 뉴런이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커넥선이라는 파이프가 뻥 뚫려 있어서 이 이온들이 그대로 통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시냅스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양방향성이다. 바이디렉셔널하다. 그리고 둘째, 압도적으로 빠르다. fast, very fast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자시고 할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를 띤 이온들도 이쪽 저쪽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오가죠. 그래서 도망치는 반사행동이나 여러 뉴런이 심장 박동에서 정확히 동시에 발화해서 싱크로나이즈 해야 될 때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오케스트라의 합창을 맞춰주는 지휘자 같은 역할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이게 갭 정션으로 연결된 전기 시냅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뉴런의 덴드라이트, 가지돌기들이 갭 정션을 통해서 연결된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연결된 1번, 2번 세포에서 전극을 꽂아서 레코딩을 해보면 1번 뉴런에서 액션 포텐셜이 빵 하고 터지면 발생했을 때 2번 뉴런에서도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딜레이가 없어요. 1번 뉴런이 디폴라리제이션 되기 시작하자마자 2번 뉴런도 디폴라리제이션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압 커브를 보면은 라이징 페이즈, 피크, falling 페이즈 타이밍이 거의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신호가 넘어갈 때 좀 많이 작아졌어요. 이게 많이 작아졌죠. 액션 포텐셜이 1번 뉴런에서는 일어나는데 2번 뉴런에서 디폴라리제이션 된 정도는 겨우 1mV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온들의 이동에 의존하다 보니 이 갭 정션을 통과하는 이온들의 양도 그리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포스트냅틱 포텐셜, 시냅스 후전이 줄여서 PS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하실 수 있죠. 교수님, 신호가 이렇게 작아져야 어떻습니까? 어, 맞습니다. 역치를 못 넘어요. 영상 보시면서 다들 같은 질문 하고 계시죠? 자, 혼자서 못 넘깁니다. 그래서 전기적 시냅스는 주로 때로 덤빕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아니라 수십 명의 연결된 친구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면 좀 다르겠죠. 이 작은 PSP들이 동시에 발생해서 합쳐지면, 인테그레이션 되면은 그제서야 역치를 넘겨서 거대한 활동 전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Your Computation, Synaptic Integration, 신호 통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전기 시냅스를 어디다 쓴다고요? 이제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할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플랫을 보시면 세포 1번이 뛸 때 세포 2도 거의 동시에 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곳들은 심장의 심근세포들, 위장의 평활근, 뇌에서는 호르몬을 뿜는 시상하부의 분비세포들이나 나중에 배울 테네 피질, 해마에 억제성 인터뉴런들이 있습니다. 마치 합창단이 박자를 딱 맞춰서 노래하거나 심장 근육세포들이 동시에 수축해서 심장을 뛰게 만들 때 이 전기적 시냅스가 지휘자 역할을 해서 하나, 둘, 셋 발사하고 다 같이 뛰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 뇌, 포유류의, 특히 포유류의 중추신경계에서 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화학적 시냅스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활동 전이가 축삭의 말단에 도달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소포가 막으로 가서 퓨전하면서 이 시냅스 틈새로 화학 물질을 쏟아내죠. 이 틈을 건너가 다음 뉴런의 수용체에 붙으면 뭐 조금 유치하지만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표현해줬죠. 이제 이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뜯어보겠습니다. 자, 구조를 먼저 뜯어봅시다. 아주 정교한 공장 같습니다. 이 프리시냅틱 터미널은 시냅스 전 말단 또는 시냅스 전 뉴런의 이 축상 말단의 액선 터미널이에요. 자, 여기는 택배 발송 센터 같은 곳입니다.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자, 댄스 코어 베스클들이라고 전자현미경 사진에 표시된 이 시냅틱 크래프트, 죄송합니다. 시냅틱 베스클들, 이 투명한 것이 시냅틱 베스클들이고 까만 것들이 시냅틱, 댄스 코어 베스클들이에요. 이 시냅틱 베스클들보다 더 까맣고 커다란 주머니들은 카테콜라민, 뉴로펩타이드, 신경펩타이드 같은 좀 더 큰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을 담고 있는 이 분비 과립, secretory granule들에 해당됩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들에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액티브 존, 여기 액티브 존이에요. 액티브 존. 이 시커먼 거 여기 액티브 존, 여기 액티브 존이 있습니다. 자, 액티브 존 활성구역. 여기는 바로 택배 상하차장 같은 곳이에요. 소포들이 시냅틱 베시클들이 발사 대기 중인 곳이죠. 시냅틱 크래프트, 시냅틱 틈은 이제 뭐 여러 번 나왔죠. 아주 좁은 강입니다. 굉장히 좁죠. 물질들이 헤엄쳐서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냅스 후막, 포스냅틱 멤브레인, 이 포스냅틱 덴시티들은 여기는 수취인이에요. 물건 받는 쪽이죠. 신경 전달 물질을 감지하는 수용체, 리셉터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시냅스는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위력이 다릅니다.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부동산 같아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입지가 중요해요. 이제 그 위력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뭐 여기는 A, 가지돌기, 수상돌기, 덴드라이트에 붙으면 이 엑소덴드로이렉 시냅스예요. 세포체에 바로 붙으면 엑소소마릭 시냅스입니다. 심지어 남의 축상말단에 붙어서 간섭하는 엑소엑소닉 시냅스도 있습니다. 자, 뇌 배선의 패턴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요. 여기 반드시 뭐 이 경우처럼 반드시 1대1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엑손이 갈라져 나서 뭐 1대1이었다가 2대1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1대5도 가능합니다. 시냅틱 액선 터미널 하나에 네트워크 스파인 5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1대1이긴 하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뭐 10대1과 같은 경우도 있죠. 아직 흥분성, 억제성 시냅스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곧 배울 테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다음 뉴런을 흥분시켜서 자극해서 탈분급, 디포러레이션 시키면은 흥분성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억제해서 이니빗해서 과분급, 하이퍼폴라레이션 시키면 억제성 시냅스라고 불러요. 전자현미경 사진만 보고도 이 시냅스가 흥분성인지 억제성인지 대략 눈치챌 수 있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의 분리법이에요. 저기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은 시냅스 후막이 시냅스 전막보다 훨씬 두껍고 까맣죠. 그래서 이 비대칭이에요. 어시메트리컬합니다. 이걸 그레이스 타입 1이라고 부르고 대체로 흥분성 시냅스입니다. 반면에 이 초록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양쪽 막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시메트리컬하죠. 이건 그레이스 타입 2라고 부르고 대체로 억제성 시냅스입니다. 물론 생물학이 늘 그렇듯이 이건 경험 법칙이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부학자들이 형태만으로 기능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 아주 유용한 도구죠. 뇌 속의 시냅스는 아주 작아서 연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오징어 거대 축삭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거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신경이 근육을 만나는 곳, 신경근 접합부, neuromuscular junction입니다. 여기는 시냅스 하나가 엄청나게 크고 이 정션을 폴드라는 이 분리는 이 주름까지 잡혀 있어서 수용체가 빽빽합니다. 또 이 시냅스는 대부분 민주주의 투표 방식으로 시냅틱 인테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가 모여야 신호가 가지만 여기는 분대식이에요. 명령입니다. 한 번 신호를 쏘면 근육은 무조건 수축해야죠. 수축합니다. 우리 뇌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근육세포들이 명령대로 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생존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실패가 없도록 설계된 슈퍼시냅스인 셈인 것이죠. 주로는 NMJ를 통해서 연구된 화학적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볼 텐데요. 크게는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 합성과 저장. 물건,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서 상자, 소포에 담는 것이죠. 자, 2단계, 이 분비. 활동 전이가 도착하면 상자를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제 반응, 리셉터 쪽이죠. 받는 쪽이 상자를 열어보고 반응합니다. 자, 4번, 제거. 이제 남은 쓰레기를 치워야죠. 자, 이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게 바로 각종 뇌질환이 됩니다. 택배 상자에 뭐가 들어있느냐, 즉 카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냅스 후 뉴런에 일어나는 효과가 다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대표적 신경 전달 물질의 몇 가지 예시예요. 자, A번, 그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글루타메이트, 가바, 글라이신, 뭐 이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 언어예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재미삼아 얘기하자면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 탐산인데 이 감칠맛 조미료의 MSG의 핵심 성분이에요. MSG 모노소듐 그루타메이트는 글루탐산의 나트륨 한 분자가 결합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를 깨우는 가장 흔한 신호 전달 물질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좀 전에 드신 어제 드신 어떤 음식에 뭐 마라탕의 감칠맛 같은 똑같은 분자입니다. 다만 뇌는 이 분자가 밖에서 뇌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BBB라는 혈통 보안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을 뿐이죠. 자, B. 다음으로 B는 아민들입니다. 아세톨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뭐 등등 기분, 감정, 주의력 같은 분위기를 조절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C는 펩타이드예요. 덩치가 큰 단백질 조각들이죠. 엔돌핀 같은 녀석들인데 효과가 오래갑니다. 대신 만들기가 힘들어서 아꼈어요. 이 물질들은 출신 성분도 다릅니다. 작은 애들, 아민들은 이렇게 말단에서 효소들이 뚝딱뚝딱 만듭니다. 편의점 조리식품 같은 거예요. 바로바로 채워낼 수 있습니다. 큰 애들, 펩타이드는 본사, 이 세포체의 공장에서, 골지체에서 만들어서 긴 축삭을 따라서 태워 보내야만 합니다. 배송 시간이 꽤 걸리니까 빠르게 다 써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펩타이드처럼 큰 분자들은 주로 세포체에서 만들어져서 축삭 말단까지 배송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골지체에서 secretory granule 안에 담긴 상태까지 만들어지고 출발해서 이 완성된 패키지가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브를 기찻길 삼아서 키네신 단백질에 실려서 이 엑소널 트랜스포터를 따라서 말단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동하는 도중에 주머니 안에서 효소들에 의해서 최종적인 활성 펩타이드로 잘리는 프로세싱이 일어나고요.
이제 작은 아미노산이나 아민류는 뭐 직접 조립해서 안에 소포 안에 우겨 넣어지니 덕분에 뇌는 아주 빠르고 경제적으로 신호 물질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지클 안에 그러면 가바 등을 집어넣는 이 특수 수송체들, 트랜스포터들이 있어서 어떤 수송체들이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뉴런이 이 그노마초식 뉴런이구나, 가바르식 뉴런이구나, 그 도파미너식 뉴런이구나, 인 것을 확인하고 표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머니에 신경 전달 물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터트려야죠. 이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을 지퍼에 비유해 볼게요. 이제 꽉 찬 여행 가방을 억지로 닫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소포에 있는 이 V 스네어, 베시클 스네어와 세포막에 있는 T 스네어, 이 T 타겟 스네어 단백질이 바로 이 지퍼의 양쪽 이빨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이 지퍼가 한 반쯤 채워진 채로 팽팽하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킹 상태예요. 더 올리고 싶어도 이 베지클이 도킹 상태에서는 시냅토타그민이라는 단백질이 안전장치가 꽉 물고 있어서 못 닫아요. 이때 활동 전이가 이 세포체에서 쭉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올라가죠. 막 전이가 디폴라이제이션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막에 많이 있는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 볼테지 게이ted 칼슘 채널들이 열리고 세포 안으로 칼슘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칼슘은 이 안전장치를 푸는 열쇠예요. 칼슘이 결합하는 순간 브레이크가 풀리고 이 스네어 지퍼가 쫙 잠기면서 두 막을 억지로 융합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게 1000분의 1초 안에 일어납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교한 나노 기계 장치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 트리거는 칼슘입니다.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바꿔주는 풍역사인 셈이죠. 칼슘이 없으면 당연히 뇌도 뉴런도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터뜨린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찌꺼기를 치워야지 다른 신호를 또 보낼 수가 있겠죠. 수치인이 팔이 꽉 찬 상태라면 더 이상 신호가 와도 소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들은 재흡수되거나 분해됩니다. 여기 수소이온의 뭐 화학적인 구배를 이용을 해서 케미컬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뉴런과 요 글리아들의 플라즈마 멤브레인 트랜스포터들이 시냅틱 클레프트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을 재흡수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한편 소포를 계속 터트리기만 하면 세포막이 점점점 넓어지고 소포는 바닥나겠죠. 그래서 우리 뉴런은 철저한 친환경 재활용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터진 막을 슬쩍 잡아당겨서 안으로 가져옵니다. 아까랑 반대인 요 과정을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빈 상자에 다시 신경 전달 물질들을 채워서 씁니다. 그래서 키스앤런이라고 완전히 융합하지 않고 살짝 구멍만 냈다가 도망가는 아주 빠른 재활용 기술도 있어요. 아주 알뜰하죠. 페나토린이라는 단백질이 옷을 입어서 천천히 뜯어내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자극이 다다닥 들어올 때는 불과 이 100ml, 0.1초 만에 막을 뭉텅이로 뜯어내서 재활용하는 초고속 엔도사이토시스, 초고속 세포내이라는 획기적인 방법도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그야말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재활용 생체 공장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칼슘이 들어와서 단백질 모양을 바꾸고 소포를 융합시키고 물질을 뱉어내고 다시 막을 회수한다. 이 모든 게 1000분의 1초 안에 일어납니다. 자연의 나노 기술이 정말 놀랍죠. 우리 인간이 이걸 따라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냅스 전 말단에서 물질을 던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시냅스 후 말단에서 이 물질을 받아야겠죠. 수용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이온성 수용체, 아이오노트로픽 리셉터들 있고요. 대사성 수용체,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들이 있습니다. 이온성 수용체, 아이오노트로픽 리셉터들은 이온 채널이에요. 문자 메시지 같습니다. 리간드가 붙으면 채널이 바로 열려서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거나 나갑니다. 직관적이고 굉장히 빠르죠. 이제 근육을 움직이거나 시청각 등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때 씁니다. 반면 대사성 수용체,
이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들, 메타보트로픽 G 프로틴 커플 리셉터들은 대기업의 관료제 같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민원 서류를 내면 이제 접수원이 직접 처리를 안 해요. 이제 수용체가 직접 처리를 안 합니다. 이제 김대리, G프로틴을 부릅니다. 김프로틴. 이 김대리는 자기가 또 직접 안 하고, 이펙터 엔자임 2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2부장님이, 2차 전력, 세컨드 메신저라는 곡물을 수천 장 복사해서 온동내방에 뿌려요. 그러면 속도는 느리지만 수십 밀리초에서 수분 정도 걸리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기분이나 기억, 신경계 네트워크 상황을 조절할 때 많이 등장해. 세포의 체질을 바꿀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가는 효과를 냅니다. 아이오노트로픽 리셉터들, 이온성 수용체의 문이 열리면 다음 뉴런을 흥분시키느냐, 억제시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전이가 생깁니다. 다음 뉴런의 전압을 플러스 방향으로 올려서 활동 전이 역치에 가깝게 만들면 흥분성, 이죠. 전압을 마이너스로 깎아내려서 역치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면 억제성입니다. 그래서 흥분성이면 가속 페달 같은 거고 억제성이면 브레이크 같은 셈이죠. 그래서 익사르트리 포스냅틱 포텐셜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 이니비트리 포스냅틱 포텐셜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이 글루타메이트 같은 이 흥분성 물질이 붙으면 이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들 얘네들은 소듐 이온들을 잘 통과시켜요. 그래서 소듐 이온들이 세포막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세포 안이 포지티브 차지가 막 들어오면서 탈분국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겠죠. 전이가 쑥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EPSP, 포스냅틱 포텐셜입니다. 활동 전이를 서투르기에 점점 더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이죠. 자, 반대로 가바 같은 억제성 물질이 오면 염소 이온들을 잘 통과시키는 가바 리셉터가 열려서 클로라이드 음이온들, 세포 안으로 음이온들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자, 염소는 음전할 때니까 이게 들어오면 네가티브 charge가 막 빌드업해요, 쌓여요. 세포 안이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과분극 되죠.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되죠. 전압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IPSP, Inhibitory Postsynaptic Potential이에요. 그래서 활동전이 안 돼 하고 잡아 끄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이 runaway excitation, 이 절제되지 못하는 흥분, 이 막아지고 뇌전증, 간질 같은 신경 활성의 폭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신호의 줄다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사성 수용체, 이 메타보트로픽 GPCR,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들의 작용 기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접수원 리셉터에 가서 붙고, 이제 김프로틴, G프로틴, 김대리를 부른 다음에, 이 부장, 이펙터 엔자임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펙터 부장님이 2차 전력, 세컨드 메신저들을 수백 장씩 뿌리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배운 화학적 시냅스 Neurons transmit chemical signals across synapses, like the one shown in this electron micrograph. We can identify the dendrite of the receiving or postsynaptic cell, as well as two presynaptic nerve terminals loaded with synaptic vesicles. Note the narrow cleft separating the pre- and postsynaptic cells. The synapse converts the electrical signal of the action potential in the presynaptic cell into a chemical signal. When an action potential reaches a nerve terminal, it opens voltage-gated calcium channels in the plasma membrane, allowing calcium ions to flow into the active zone of the presynaptic terminal. At the active zone, synaptic vesicles are docked via the binding of V snares on the synaptic vesicle membrane with T snares on the presynaptic plasma membrane, which forms a partially assembled snare complex. Calcium ions bind with synaptotagmin located on the vesicle membrane. This binding triggers the full assembly of the snare complex. The full assembly of the snare complex generates a force to bring the synaptic vesicle membrane and the presynaptic plasma membrane next to each other. They fuse and thereby release the neurotransmitter content of the synaptic vesicle into the synaptic cleft.
When the released neurotransmitters diffuse across the synaptic cleft, they bind to and open the transmitter-gated ion channels on the plasma membrane of the postsynaptic cell. An excitatory neurotransmitter, such as glutamate in the vertebrate central nervous system, causes a net influx of cations. This depolarizes the plasma membrane of the postsynaptic cell and contributes to action potential firing of the postsynaptic neuron. Thus, the neurotransmitter's chemical signal is converted back into an electrical signal. The neurotransmitter is quickly removed from the synaptic cleft, either by enzymes that destroy it or by reuptake into the nerve terminals or neighboring glial cells. 자, 이제 뇌의 진짜 마법, 연산, 뉴럴 컴퓨테이션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뉴런은 한 개가 아니에요. 수천, 수만 개의 시냅스 입력을 받습니다. 한 개짜리도 있겠지만. EPSP 하나는 기껏해야 뭐 1mV 정도밖에 안 되는 예시를 앞에서 봤었죠. 역치에 도달하려면 이 작은 신호들을 서메이션, 합쳐야 됩니다. 마치 뭐 선거 개표 같은 거예요. 자, 서울, 경기, 전남, 경북 등등 여러 수상돌기에서 동시에 찬성표가 들어와서 합쳐지는 거를 이 공간적 스페이셜 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 명의 끈질긴 러비스트가 짧은 시간 안에 두두두두 문을 두드려서 표를 누적시키는 걸 시간적 템포럴 서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여러 표를 던지는 거니 여기서는 뭐 투표 비율가 깨지네요. 이제 뭐 다른 비유로 얘기하자면 스페이셜 서메이션은 여러 명이 동시에 와 하고 소리를 질러서 소리가 합쳐져서 커지는 거고 템포럴 서메이션은 한 명이 와 와 와 와 하고 빠르게 연달아 소리쳐서 소리가 뭐 쌓여서 커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모이고 모여서 역치를 넘으면 비로소 활동 전이가 빵 하고 터져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역치를 못 넘기면 신호는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선들, 가지돌기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멍난 호스 같아요. 리키 호스 같습니다. 축삭처럼 마이너레이션이 된 것도 아니에요. 시냅스에서 생긴 전기 신호가 세포체까지 흘러가는 동안 구멍으로 줄줄 셉니다. 말 그대로 리기예요. 이제 EPSP가 전달되는 동안 이 덴드라이트나 소마에 발현된 여러 이온 채널들을 지나가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플롯을 보시면 전류를 찔러준 자극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가 급격히 작아지죠. 그래서 신호가 이 세포체에 가까울수록 특히 뭐 엑손 이니셜 시그먼트에 가까울수록 아니면은 이 가지돌기가 적어도 굵을수록 신호 전달이 더 잘 됩니다. 세포체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 시냅스 맺혀 있는지가 이 가지돌기가 얼마나 두꺼운지가 투표의 가중치를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흥분성 투표들을 단방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거부권도 있습니다. 비토권도 있어요. 바로 이 션팅 이니비션, 우리말로는 분류 억제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멍난 정원호스 비율을 다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흥분성 시냅스라는 수도꼭지를 칼칼 틀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이 막 호스를 다 보내가요. 전류가 수성돌기를 타고 이온들이 세포체, 소마로 흘러갑니다. 근데 중간에 억제성 시냅스가 있어서 이 가바 리셉터가 열려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염소이온의 평형전이, 이퀄리브럼 포텐셜이 휴지전이,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과 비슷하다면 전압 자체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 평형전이 내용은 이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으니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채널이 열렸다는 거는 호스에, 긴 호스에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린 거랑 똑같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대도 이 중간에 뚫린 이 엄청난 게 큰 구멍으로 물이 다 새나가서 결국은 세포체 끝부분에는 한 방울도 도달 못하는 겁니다. 이건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신호가 순식간에 영어로 만들어져 버리는 아주 조용하고 강력한 억제 메커니즘, 거부권 행사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진 실제 회로를 보겠습니다.
이제 망치로 무릎 아래 힘줄, 이 슬개건을 치면 여기에 있는 감각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척수로 가서 운동신경에게 다리 펴! 라고 글루타메이트를 뿌립니다. 글루타메이트 신경 전달 물질을 뿌려요. 그러면 이 흥분성 EPSP가 생겨나죠. 그러면 쭉 와서 이렇게 다리가 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감각신경은 중간 뉴런, 인터뉴런들, 빨간색 인터뉴런들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이 인터뉴런은 이 햄스트링, 다리 굽히는 신경에 그 다리 굽히는 근육의 운동신경, 이 옐로우, 이 노란색의 운동신경에게 글라이신이나 가바를 뿌립니다. 그럼 IPSP가 생겨나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신호가 햄스트링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켜고 하나는 끄는 엑사이테이션과 이니비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정교한 회로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탁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찰스 셔링턴이 얘기했던 상호 억제, 레시프로컬 이니비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오른쪽 그림은 이런 감각 신호가 이제 일련의 그 흥분성 뉴런들이 연결된 회로를 따라가서 뇌를 거쳐서 다시 근육까지 내려오는 또 다른 회로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런 연결 방식에도 패턴, 즉 모티프가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명에게 퍼뜨리는 이 발산, divergence. 한 뉴런의 신호를 여러 뇌지역으로 동시에 전파해서 일사불란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겠죠. 자, 여러 명이 하나로 모으는 수렴, convergence. 수많은 뉴런의 신호를 하나로 모아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C, 신호를 다음 뇌지역으로 순서적으로 전파하는 feedforward excitation. 그 다음에 신호가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미리 제동을 걸어놓는 feedforward inhibition. 그리고 결과물이 다시 원인으로 돌아와서 스스로의 활동을 조절하는 피드백 등등 이러한 이 기본 블럭들이 레고처럼 조립돼서 기억, 감정, 의식 같은 모든 기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모두가 중요하지만 특히 재밌는 현상은 J의 디스리미션 탈억제 회로예요. 그래서 뉴런 A가 B를 억제하고 있는데 내가 뉴런 A를 억제해 버린다면 이제 B는 자유의 몸이 돼서 활성화되겠죠. 이제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운동제어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이런 브레이크를 푸는 식으로 작동을 해요. 자, lateral inhibition, 이 측두 억제 같은 현상도 재밌어요. 이 옆집의 입을 막는 건데요. 이제 강한 자극을 받은 뉴런이 자기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웃 뉴런들을 억제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 흥분성 뉴런들이 억제성 뉴런들을 리크루트해가지고 주변의 다른 뉴런들을 억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뭐 손등에 한 점을 눌렀을 때 주변 뉴런들도 덩달아서 흥분한다면 감각이 아주 뭉툭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이 lateral emission 덕분에 강하게 자극을 받은 중앙 뉴런들은 활발하게 신호를 보내고 이 주변의 뉴런들은 중앙 뉴런에 의해서 억제가 되면서 이제 아예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경계선이 뚜렷해지고 뇌는 이 자극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엣지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시각, 촉각에서 특히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냅스라는 틈을 건너기 위해서 뉴런들이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봤습니다. 활동 전이가 축상 말단에 도달하면 칼슘이 들어오고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시냅스 후 수용체에 붙어서 새로운 전기신호를 만들거나 뇌의 대사 상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수천 개의 신호들이 시공간적으로 합쳐지고 억제되면서 다음 뉴런이 발화할지, 파일할지를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인 존 폰 노이만의 말처럼 우리 뇌는 활동전이라는 디지털 신호와 시냅스 전달이라는 아날로그 신호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연결된 회로, 뇌는 단순히 복잡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런 정교한 모티프들이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라는 지난번에 봤던 말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EPSP와 IPSP라는 기초적인 전기 신호들이 이런 모티프를 타고 흐르면서 비로소 인간의 인지, 감정, 신체 대사라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대화에 쓰이는 단어들, 즉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등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